자, 그럼 홍콩 회사 설립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인 쪽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상호 선정을 하셔야 되고요. 상호 선정은 원하시는 이름으로 장명이 가능하신데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동일한 이름은 불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ABC 리미티드를 세우시려고 하시는데 기존에 ABC 리미티드라는 법인이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뭐 ABC 홍콩, ABC 글로벌, ABC 아시아, ABC 인터내셔널 이런 식으로 중간에 단어를 추가하면서 그 유사명으로 등록이 가능하시고요. 등기사는 최소 인원은 1인 이상이시고요. 그 주주도 한 분 이상만 한 분 혹은 법인 한 법인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본금 최소 단위는 주주당 1불이시고요. 만약에 주주가 2분이시면은 최소 단위는 2불이시고 그 홍콩은 자본금 납입 의무가 없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자본금을 제가 1억 불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1억 불 자금이 납입이 되지 않더라도 법인 운영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은 이제 자본금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대외적으로 뭐 이렇게 자본금 규모에 따라서 회사의 어떤 규모가 좀 그 간주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홍콩은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필요한 초도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본금을 설정하셔서 실제 주금 납입하시고 운영비로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어떤 중개무역을 하신다거나 그리고 별도의 비용 필요 없이 어떤 커미션을 받으시는 분들은 굳이 자본금을 과도하게 설정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통상 이제 홍콩 달러 10,000불 정도로 형식적으로 이제 설정을 하시고 법인 운영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 10,000불조차도 주금 납입 안 하셔도 문제는 없으시고요. 정가는 저희가 표준 정가를 이제 작성을 좀 해드리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홍콩은 업종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업종을 커버할 수 있는 표준 정가를 만들어 드리고요. 그래서 요 정관에 상단부에 있는 발기인 그 초기 이제 주주분 정보만 들어가고 자본금 정보만 틀려지고 후반부에 있는 정관의 모든 부속 조항들은 동일한 조항을 쓰시면 됩니다. 아까 법인의 형태에서 이제 그 상장 목적에서 이제 공개유한회사로 바뀌신다고 했는데 공개유한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관 자체가 상당히 방대하게 좀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틀린 거고 일반 비공개유한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표준 정관을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홍콩 법인을 운영하시고 설립하실 때 의무적으로 지정하셔야 되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회사 간사를 지정을 하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홍콩의 등록 주소지를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회사 간사는 그 법인 설립이 가능한 그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TCSP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홍콩 법인만 참여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명의는 저희가 코차이나 TNC 리미티드로 이제 그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주 역할은 명의를 쓰시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대정부 보고에 대한 공문서 수발 역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홍콩 등록 주소지는 저희 자체 사무실 주소지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한국처럼 어떤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지만 법인 설립이 완료된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법인 어떤 사무실 임대 없이도 법인 설립 운영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요소가 기본적으로 홍콩 법인 설립하실 때 필요 조건이시고요. 그럼 이제 이 기본 조건이 충족이 되셔서 이제 서류를 준비하셔서 그 홍콩 법인 설립 절차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상호명 확인은 저희가 홍콩 기업 등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7가지 기본 조건이 저희가 이제 정보를 취득한 다음에 그 홍콩 기업 등록국에 홍콩 법인 설립 신청서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 주주일 경우에는 1영업일, 그다음에 법인 주주일 경우에는 6영업일 정도 이제 소요가 돼서 그 법인 설립 증서와 그다음에 정관과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이 바로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홍콩 법인 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하게 되는데 개인 주주는 법인 설립 증서와 동일 시점에 발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 주주 같은 경우에는 법인 설립이 된 이후에 저희가 이제 홍콩 세무국 쪽에 가서 그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 쪽은 이게 상당히 간단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영업일 개인 주주일 경우에 그다음 법인 주주일 경우에는 6영업일 소요되는 일정으로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사 같은 경우도 이제 동일하게 6가지 조건을 충족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상호는 자체적으로 장명이 불가능하시고요. 그 한국 본사의 사업자 등록증이 명기되어 있는 동일한 영문명으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기이사도 자체적으로 이제 선임은 불가능하시고 한국 본사의 등기이사진이 그대로 그 등기사로 선임이 되셔야 됩니다. 자본금 계정도 동일하게 한국 본사와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요. 정관도 한국 본사의 정관을 영문 번역 공증 받으셔서 홍콩 기업 등록국에 바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법인이랑 틀린 게 그 지사 같은 경우에는 홍콩 지사장, 그 authorized representative라고 하는데요. 그 홍콩 아이디를 소지하고 계신 분을 선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초기 절차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지사장분들이 이제 그 지사가 설립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아이디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초기 명의를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나중에 지사장 역할 하시는 분이 파견을 받으셔서 아이디를 취득하시면은 그때 이 정보를 변경하시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 등록 주소지도 일단은 저희 주소지를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 그 이후에 임대가 되시면은 임대의 실제 주소지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지사도 이제 그 법인과 거의 비슷한 기간과 비슷한 서류 제공이 되는데요. 다만 틀린 점은 그 소요 시간이 한 2주에서 한 4주 정도는 이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법인 설립은 등록제고요. 그 다음에 지사는 승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류를 여기 중간에 필요 서류 보시면 상당히 많은 자료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이 자료가 제출이 되고 각 정부 직원에 따라서 추가 요청 서류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 이제 준비 기간이 추가적으로 2주가 더 좀 소요되고요. 동일하게 홍콩 기업 등록국, 그 다음에 홍콩 세무국에서 관할을 받으시는 지사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연락사무소는 그 지사나 법인과 틀린 점은 홍콩 세무국에서만 관할을 받으시고요. 홍콩 기업 등록국에서는 홍콩 연락사무소는 그 관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사와 동일하게 본사와 동일하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락사무소장도 등록을 하셔야 되고 홍콩 등록 주소지 세 가지만 내시면은 홍콩 세무국에서 접수를 하시면은 당일 바로 그 사업자 등록증 발행이 됩니다. 자, 앞으로 이제 그 홍콩 회사를 설립을 하시고 이제 운영하심에 있어서 이 두 개의 홍콩 정부 부처를 자주 이제 좀 저희가 안내를 좀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자, 홍콩 기업 등록국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법인 설립이나 법인 운영, 그래서 뭐 법인명을 바꾸고, 그 다음에 자본금 증자를 하고, 등기사 변경을 하고, 이제 뭐 자본금 증자나 감소나 그런 부분은 이제 그 홍콩 기업 등록국이고요. 홍콩 세무국은 사업자 등록증을 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말씀된 법인세, 개인소득세, 직원 등록 관련된 모든 조세 관련해서는 홍콩 세무국에서 주 부처로 관리해 드릴 겁니다. 자, 홍콩은 어떤 특정 업종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증에 명기를 할 필요도 없고요. 왜냐면 업종에 대한 제약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 업종이 아닌 이상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는 부분들은 이 두 개 부처만 관리를 받습니다. 다만 이제 뭐 의약품 유통이라든지 관련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부처에서 이제 승인받고 라이센스를 진행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극히 드무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1번, 2번 홍콩 기업 등록국, 홍콩 세무국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말씀을 좀 듣게 될 겁니다. 자, 법인 설립이 되시면은 꼭 한국 내에서 신고하셔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저희가 같이 안내를 좀 드릴 건데요. 그 한국은 해외에서 자산 취득을 하시게 되면은 외환관리법에 의거해서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한 거를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진 신고 제도인데 이 신고를 안 하시게 되면은 외환관리법 위반이 되세요. 자, 부동산을 산다거나 아니면 해외에 어떤 그 주식 투자를 할 때도 그 여기 이제 법인 설립하게 되시면은 주주분이 주식 취득하게 되시는데 주식도 자산이세요. 그래서 해외 법인을 세워서 뭐 주된 목적은 그겁니다. 그 미신고한 홍콩 법인을 통해서 사업을 하시고 사업된 이익금을 갖다가 한국의 정상적인 신고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어떤 그 세무신고 누락을 막자는 취지에서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홍콩 법인이 단 1불짜리 법인을 세우시더라도 1불짜리 자본금에 한 주의 주식을 취득하신다 하시더라도 해외 직접 투자 신고 대상이 되십니다. 그 지점 같은 경우에는 주식 발행이 안 되지만은 지점 등록 자체도 해외 직접 투자 신고라는 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그 법인 설립하시거나 지점 등록이 되시면은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 한국 본사에서 쓰시는 주거래 은행에 가시면은 해외 직접 투자 신고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지역에 어느 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관련 신청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법인 설립 시 저희한테 제공해 주셨던 자료, 그다음에 또 저희가 법인 설립이 되면은 등기증을 다 공유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자료들을 기입을 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신고가 되면은 일단 한국 정부의 관리 대상으로 잡히게 되시고요. 그 자본금 납입을 실질적인 해외 송금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ABC 리미티드 홍콩 법인을 설립하시고 한국에서 10,000불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해투 신고, 저희가 이제 약자로 해투 신고라고 하는데 해투 신고 이후에 10,000불 송금을 하시고 나면은 저희가 10,000불 입금 확인되는 주금 납입 관련해서 그 외화 증권 취득 증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증권 취득복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자본금 송금하신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6개월 이후가 되시면은 과태료 물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초기 신고는 끝나시게 된 거고요. 그리고 2년 차부터 이 법인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은 매년 5월 말까지는 그 연간 사업에 대한 실적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홍콩은 모든 법인이나 지점들이 의무적으로 그 감사 보고서를 준비를 하셔야지만 세무 신고가 가능한 나라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12월 말 회계연도를 쓰시는 고객사분들은 보통 3월이나 4월 정도 되면은 감사 보고서 준비가 이제 완료가 되시는데 감사 보고서를 그 해투 신고하신 외국한 은행의 담당자분한테 매년 5월 말까지 접수를 하셔야 돼요. 이게 원래는 그 자본금이 10만 불 이상 되는 법인들은 그 금감원에서 직접 관리 대상이 되고 10만 불 자본금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그 관리 대상을 외국한 은행으로 위임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외국한 은행들이 먼저 제출하기 전에 5월 말까지는 뭐 관련 자료를 제출하세요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락이 안 온다 하시더라도 5월 말까지는 연간 사업 실적 보고에 대해서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법인을 운영하시다가 그 어떤 이유로 인해서 법인을 폐업하시게 될 경우에는 동일하게 저희가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되면 홍콩 쪽에서 그 폐업에 관련된 등기증을 발행을 받아서 보내드릴 건데요. 그 관련 등기증을 동일한 외국한 은행에 종료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청산 보고를 해주시고 홍콩에서 발생된 이익금 있으시면 이익금 회수에 대한 세금 납부를 하시고 그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종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에 원래 홍콩 법인이 그 자본금 납입이 없다 보니까 또 이 해외 직접 투자 신고가 자진 신고다 보니까 그 저희가 안내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뭐 몰라서 못 하실 분들도 계시고 또 굳이 이제 한국 정부의 어떤 관리 대상을 잡히시기를 원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요새 잘 아시겠지만 국세청에서 그 해외 어떤 본이든 아니면 자이든 아니면은 뭐 몰랐든 간에 그 해외 어떤 법인을 통해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서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가 되게 크게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그래서 이 정상적인 신고를 하시고 정상적으로 한국 내에서 신고를 하셔가지고 한국 내에서 어떤 조세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는 게 장기적인 어떤 사업 운영에서는 좀 안전하시기 때문에 이 제도는 가까운 외국한 은행에 방문하셔서 안내를 꼭 받으시고 법인 설립 진행 전에 사전 안내 받으시고 법인 설립되시면은 해외 직접 투자 신고는 꼭 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유익한 정보를 좀 들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실시간으로 계속 양질의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